produce your power. This is Sun Moon University. 전달이 되고 전해지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대부분 정리해 놓은 게 신경하고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지어놨어요. 신경하고 이쪽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한의학적인 이론에다가 그 과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요거를 두 개를 한번 묶어보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그거를 한번 일단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는 두고두고 연구를 하시면 이게 아주 앞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를 제가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에 관한 건 따로? 자료 어떤 게 있느냐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대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앞부분을 생각하신 대로 먼저 정리를 해가지고 하시고 제가 발표해야 될 부분은 발표는 지금 여기 했던 부분대로 두 가지를 해가지고 심의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조상희 박사라는 분이 예를 들어 오셨습니까? 한의학 하시는 분들은 조상희 박사 지금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희 박사님 어떤 분이냐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PET라는 검사기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자단청 촬영기예요. 뇌를 양자단청으로 촬영기인데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들하고 같이 침을 갖다가 경혈에다가 자침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결론이었냐면 경혈에다가 자침을 하게 되면 이게 대뇌 피질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걸 가지고 논문을 발표를 해놓고 그 뒤에 본인이 또 다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경혈에 안 놓더라도 같은 반응이 대뇌에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앞에 과학지에다 냈던 자기 논문을 취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계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아무데나 놔도 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경락을 갖다가 이거를 취소시키는 거 아니나.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분이 뇌과학이라는 책을 1권, 2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반발하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2권도 발간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여기 발표했던 논문, 그 다음에 취소하고 다시 낸 논문, 그게 여기 양자의학연구학회에 카페에 보시면 제가 원문도 올려놓고 정확하지 않지만은 번역까지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이 될 거고. 아까 조 선생님 이야기했나? 그게 제가 이야기한 그 카페에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운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왜냐하면 이제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저같이 무명 강사는 이게 개인 자기 비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책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책을 만들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건 필요하겠다 싶어서 번역한 책을 거기다 올려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 지금 혹시 여기 몇 분 가입하셨던 분이 계시던데 그 사이트 보셨습니까? 카페 지금 올려있는 게 어떤 것들 올려있었습니까?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요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논문들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원문을 올려놓고 그냥 그것들을 지금 번역을 해서 번역하는 대로 이렇게 한 편씩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줄기세포냐?
우리는 앞에 세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줄기세포가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진 게 황원숙 박사 문제가 나오면서 줄기세포 이야기였거든. 근데 황 박사님 하셨던 일을 그냥 그대로 의사들이 좀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갔으면 저는 생각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읽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양자 물리학 이게 유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파동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파동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주십시오. 이 파동 부분에 파동의 종류 이런 곽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지 싶어가지고 그 파동의 종류가 형파하고 종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 파동에 대한 그 전자파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일단 파동을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이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자파를 조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와 그랬는데 넘어온 이유가 왜냐하면 황 교수님이 좀 중간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분열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황 교수님이 했던 방법은 배아세포예요. 배아라는 거는 엄마의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하고 만난 세포가 한 개짜리예요. 하나의 세포. 이게 인체 안에서 보면 세포 한 개가 약 280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약 3kg 정도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때 세포 수가 약 3K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 20년 정도 되면 거의 성장점에 도달하면 체중이 60kg 정도 되면서 세포가 60조 정도. 근데 세포가 학자들에 따라가지고 60조다, 100조다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양자의학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100조다 하는 이유가 양놈들은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가다 보니 세포수가 동양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조도 나오고 100조도 나오고 이런 여기에 있는 요 세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단 세포가 배아 세포가 되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실험용으로 쓴다든지 어떤 그 연구용으로 쓴다는 건 이거 자체는 생명 죽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종교변화 이런데 도덕적 그런 면에서 많이 그런 지탄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황 교수님이 한 일하고 메릴린치 병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황 교수님은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이거를 황 교수님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사들 인간에 관계되는 이거를 갖다가 배양하는 거는 산부인과 내지는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메릴린치 병원 그쪽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성공이 됐어요. 해가지고 준 거예요. 여기서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놈. 근데 불받은 거는 이쪽 다 빠져나가 버리고 황 교수 불받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양자 물리학 이쪽을 보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책에 있는 겁니다. 광양자설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광전 효과라는 게 나왔습니다. 광전 효과를 발표를 헤르츠가 하니까 아인슈타인 요 사이에 이제 독일에서 양자가설이 나왔는데, 한 과학자가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 과학자가 증명을 해주고
여기서 또 다시 가슴을 세워놓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하고 컴퓨터 효과로 가지고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벨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하고 또 교수가 정리해가지고 1990년에 시작된 게 1972년에 돼가지고 증명이 끝나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초기라고 치더라도 그 뒤에 어떤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한 교수께 맞다 하고 증명을 해줬으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진전이 돼가지고 발전이 돼가면 여기 발표했던 사람이 1900년에 발표한 사람들이 노벨 양자 물리학상을 받은 게 1930년대들이에요. 1930년대. 그럼 30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분도 훨씬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줄기세포에 대해가지고 황 교수님은 그 배아로 가지고 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지방률의 줄기세포예요. 여기 논문을 8편 제가 찾아가지고 옮겼고 책 한 권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은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인체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배양은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배양은 배양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의 손을 그치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해서 환자의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런 생각 때문에 자연치유 대학원 학생들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해놓고 그쪽에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 일단은 침 자체에 대한 것들을 한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게 왜 현대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데에서는 신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렇게 신경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돼가지고 있는지 꼭 이 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학설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내부로 해서 갖다 드려요. 그래서 꼭 좀 추가를 해서 해주면 어른들한테 도움이 되지. 예. 교수님, 저기요, 지금 우리나라. 그럼 기다려요. 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거 질문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해주세요. 시간 2시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가야지. 여러분들 의견 받고 질문 받고 하면 질문 하나 받아버리면 5분, 10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신에 개인적인 질문이나 그 근위상 이런 것들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 받아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미안해. 질문을 안 받아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최상희 선생님 오늘 못 오신다고 아까 전화가 왔는데 일단 심혈관 관계에서 오버랩이 다른 분하고 될까 봐가지고 이제 최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 게 심혈관 관계하면 혈액의 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혈액을 만들어지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영양소가 철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돼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비타민 B12는 위액의 내인자하고 연관관계를 지어서 조사를 해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혈액양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렇죠? 소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도 중요합니다. 그죠? 혈액의 양, 심장 박동, 심전도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최 선생님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좀 조사를 하실 수 있는 분 같아가지고 오늘 임성희 선생님 지난번에 너무 적게 부탁을 했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된대요. 생각하는데요. 교수님, 제가 진짜 지금 그것만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엄청 여러분 싶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 다른 거는 조금 더. 지금 인생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두피에 대해서 가서 한번 받아보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두피의 치유 원리가 예. 뭔가 하는 거를 보려고 두피는 아시죠? 두피의 문제성. 저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예. 그래서 두침요법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두피 그것에 대해 지금 저거 뭐라고 내가 알면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되는데 안 되니까 잘 모르니까 치유 원리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전공을 하시는 거니까 네. 혼자만 아시지 말고 원어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좀 제공을 해주자. 그런 좀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윤석 씨는 가로 옮겼어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백선생한테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를, 제 강의 시간을 진도를 놔가지고 나머지를 레포트를 듣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그건 내 강의가 주제예요. 여러분들 레포트가 주고 안 해요. 근데 제가 왜 강의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고 발표를 시키려고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시간 돼가지고 와서 그냥 또 시간 되면 또 가기 바쁜 늦으니까 가시기 바빠가지고 이런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건 내적으로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꺼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각자 전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주겠다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다 그런다면 예를 들면 누가 무엇이 필요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내가 이거를 어떤 거를 쓸 수 있는지 제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대강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정해드렸는데 제가 드린 주제를 가지고 각자 혼자서만 가지고 계셨지 내가 이런 게 너가 연구하는 데에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요 자료를 주겠다 하고 혹시나 그렇게 교환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원이라는 거는 대학원이 석사과정일 경우에는 박사를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그러지만은 일반 대학원 학생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일주일 내내 가서 거기 가서 학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학생들끼리 물론 교수가 공동 연구를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한테 주지 않는데 남이 나한테 주겠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를 제가 양자의학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양자의학이라는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파동이고 파동기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만이 강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파동기기를 여러분이 하나 사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원리를 이야기한다. 한 학기 안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가능한 일을 그거를 가지고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읽어 나간다 그런다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저도 가르쳐서 받고. 근데 양자의학을 조금만 깊게 이해를 하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한의학하고 이거는
한의학의 이론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요 부분 들어갈 거예요. 아주 이게 깊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몇천 년 두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민간요법들에 대한 것들을 기납적, 연역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과학화를 시켜놓은 학문을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양자의학의 요법들이다 이거죠. 그 요법을 내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러드리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가지고 한 학기 끝나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전부가 다 양자의학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양자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그런다면 그게 양자의학을 정확하게 잘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저는 제 강의 주관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시켜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저하고 처음 만나지만 이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이니까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맞다 그러면 다음 학기 강의 안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인기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건 강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했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레포트를 만들어야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금 22명 등록을 했는데 한 명 빠졌어요. 한 명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등록하신 분들의 대표로 한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면 나머지 21분은 그 자료를 응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학기가 끝나든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에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강의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야만이 발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누가 켜요? 김정님 준비하는 동안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요즘 줄기세포를 맞으러 한국에서 단체로 가잖아, 일본으로. 아줌마들. 줄기세포를요 주사 맞으려고 주사 맞으러 일본으로 단체로 가거든요. 간대요. 아줌마들이. 요즘 줄기세포 관광. 맞으러 여행을 많이 가요. 일본으로. 줄기세포를 뭐? 예, 맞으러 간다. 주사 맞으러 간다. 김정이? 아니요, 여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지방유래예요? 이게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다른데 그게 세포라는 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세포 좀 내려가고. 예. USB 안에 들어있는 켜실 거죠. 한 밑에 여기에 이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줄기세포는 앞에 배아줄기세포가 붙으면 무슨 세포,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원인. 배아줄기세포는 만능
만능 분화라는 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개의 수정란이 인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배아줄기 세포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아줄기 세포가 아니라 줄기 세포가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줄기 세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다 배아줄기 세포에서 만들어가지고 세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인체가 된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세포가 예를 들면 병이 걸려서 죽거나 상처가 나서 죽거나 무슨 이런 손상이 되었을 때에도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이게 그대로 조직이 유지돼 가지고 가는 원인이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손상된 세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줄기세포가 예를 들면 위에서 발견된 줄기세포가 위의 조직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에 들어있는 줄기세포가 몸에 다니면서 다른 조직에 있는 세포로도 분화를 하더라. 이게 조사를, 연구를 하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그 논문들을 제가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선생이 이야기하신 줄기세포 맞으러 다닌다. 맞으러 다닌다고 세포는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뭐가 되게 되는 거냐? 뭐가 되게? 세포가 들어간다고 그대로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되게 됩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분화 또는 분열이 일어나야 이게 일어나야 되죠. 그럼 이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화장이 맞아요. 맞아, 조건이 맞아야죠. 그 조건 맞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죠. 항상성. 인체가 신진대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건의 가장 첫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영양입니다. 모든 치료나 이런 것들은 영양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 이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양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집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자재, 예를 들어 문고리 다 지어놓고 이 문고리 하나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체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영양이에요. 영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런 기본 영양.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거기 더 내려가니까 물.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사실은 여기다가 효소를 보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효소를 활성화하는 거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게 없으면 빵이에요.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금 그 두 분이나 홍생하고 김생하고 조사를 해라 그러는 부분들이 이게 항상성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환자한테는 이거를 아무리 갖다 주더라도 영양을 넣어 주더라도 환자 이 피부 하시는 분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낮에 화장해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화장하고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오늘 화장했던 거를 씌우지 않고 내일 아침 그 위에다 다시 뜨득뜨득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게 뭐야? 그게 지금
우리는 정상일 때는 이게 문제지만은 환자를 상담할 때는 환자 몸 속에 아까 오늘 화장했던 거를 밤에 지우지 않은 그 부분을 뭐예요? 우리 독이라고 해요. 독을 먼저 없애는 게 먼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한테나 그 해독에 대해서 그 조사를 지금 시켜나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교수님 한 사람 없어졌어요. 응? 해독에 대해서 한 사람 갔어요. 아, 안 나와? 다른 마사지로 갔어요. 아, 그래서 저 혼자예요. 당연히 책임 더 아니 크다. 다른 분 한 분 남는 분 붙여주셔야죠. 그분이 가진 자료 다 주시겠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틀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대로 일단 따라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다 보면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서 그래도 진짜 선구자적인 분들이에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들 아닙니까? 그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잘 되셔야 그 뒤에 후배들도 좋아질 수가 있고 이게 학교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편하면 책 읽어 나가고 시간 때우고 그게 더 편해요.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뭐 깊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솔직하게 아까 두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은 그래도 알고 여러분들한테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가 안 되면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뺏으려고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사이에 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연치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보면 골격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골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삐뚤어지고 물러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해독시키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더라도 이게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법을 아주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정화, 정체, 이것도 정이고 이것도 정이고 이것도 정이에요. 그래서 유 선생님한테 지금 요 써놓고 나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유 선생님이 지금 요가 부분을 지금 추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게 훨씬 쉽거든요. 좀 만약에 하품하고 졸면 한번 이름 불러버리면. 그러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럼 강사가 그냥 시간 돼서 왔다가 이름 넣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떼우고 가버리면 그런 인연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유선생 같은 경우에 지금 요가를 지금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 정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저 박선생 요거는 안 나오셨는데 보니까 박성희 선생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이 상부 경수의 효과라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이로프랙틱 한다거나 뭐 하는 이런 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경수 이게 제대로 알고 그 교정하고 그런 분이 상당히 드물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상부경수라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경수 1번하고 한수구문하고 그거를 밑에서 받쳐주는 경수 2번하고 남바 1, 남바 2만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기쁘게 들어갔는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안 조사를 했으면. 보통 경추하는 데 가보면 몇 번 전에 한번 조사하는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크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들어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몰랐던 것들도 여러분 통해서 두피 같은 경우에 또 배울 수도 있고. 인생 기대가 큽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성을 의미라도 이렇게 안 불러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요가를 하시면서 유 선생이 자기 스스로 몸이 삐뚤어진 거, 예를 들면, 골반이 삐뚤어졌다. 골반 삐뚤어진 거는 금방 우리 발만 가지고 조절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지? 그거를 교정을 할 때야 의사 선생님 도움 안 받고, 카이로프랙터 도움 안 받고, 내가 하는 요가로 그런 요법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가 어떻게 돌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령들을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더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연예하고 개인 지도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룹을 만들어서도 연구할 수 있고, 그게 대학원생들이 하셔야 될 방법이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요 정체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정식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는 지금 백 선생님이 대표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 두 선생이 지금 홍생하고 김생하고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고 이거 가지고 80%라고 했는데 90% 이상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필요가 한 게 뭐죠? 90% 병을 치유 상담해주고 남는 방법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양자의학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해야 될 거는 이 양자의학이 무슨 양자의학이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양자의학이 무언가 하는 걸 알라 그러면 양자의학하고 현재 나와 있는 의학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그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의학들은 여기 보면 한의학, 그 다음에 양의학이 있고, 그 한의학에서 나와 있는 사상의학이 있고, 양자의학이 있고, 뭐 자연치유의학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통합의학에 관계되는 것들은 저는 일단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통의학에다가 나머지 대체의학요법 들어갔다가 합쳐서 쓸 수 있는 거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양의사가 쓰는 요법 아닌 다른 것들을 갖다가 같이 병용을 해서 써서 치유 효과를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 통합의학이다. 예를 들면 나는 그 뭐 카이로프랙터다. 나는 피부 그 전문 요법사다. 그러면 의사로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피부에다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이제 여기 그 강의 이야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있고 또 그 각요법의 전문가들이 다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의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전문요법 갖고 계시는 분들 의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병을 하고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내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이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해서 따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런다면 이거를 만약에 한의사가 하는 순화요법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한의사가 한약하고 순화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식이요법 하시는 분 전문가하고 같이 이렇게 병원에 같이 상담을 하게끔, 박정희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박정희 이야기는 그 안에 한의원을 하면서 재활의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 과가 합쳐져 있나 봐요. 합쳐져서. 그래서 한방하고 한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만 지금 양 한방이 이렇게 갈라져가 있습니다. 양 한방이 갈라져 가지고 한국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 시술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나 그 개발된 나라에서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자격이 없이 그런 뭐 아무리 대처요법에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혼자 자격 없이는 그 시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양 의사가 한의학을 하고 싶으면 별도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고 있는 한의학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바탕이 된 데에다가 양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생각 방법이, 의사들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그런 거다 이거죠. 지금 이제 한의학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과학의 바탕이 쓰지 않던 게잖아요. 그 커스가 과학의 바탕이 뭐입니까? 한의학의 기본 과학 바탕이 뭐예요? 음양오행학설이죠. 음양오행학설이라는 게 자연, 철학, 사상이에요. 그 용어는 자연 철학 사상이라는 게 우리는 그 뭐 음양오형을 이걸로 알고 있지만은 철학이라는 거 학문적으로 철학은 그 범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연 철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의학이 오면서 뉴턴 물리학이 하는데 뉴턴이 누구인가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뉴턴에서 사과 그거 뭐 지구의 중력 그런 거를 우리는 좀 알고 있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현대의 의학을 그분의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의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냐? 눈에 보여서 증명이 돼야만이 과학으로 인정을 하는 게 뉴턴 물리학의 특징입니다. 자연 철학 사상하고 뉴턴 물리학하고 여기 물리학이 나왔는데 여기는 철학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리학이라고 우리 과학선생 여선생님은 물리라는 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물리는? 보이는 물질의 위치. 물리는? 돌아가는 위치. 자연 속에 있는 현상입니까? 없는 현상입니까? 있는 현상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 뭐 하는 거예요? 확인, 발견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과학의 발달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맨 처음에는 사람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몰랐을 텐데 나중에 쪼개가지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세포를 힘미공으로 보고 그게 다시 또 쪼개져서 분자가 나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속에 있던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의 영향, 작용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물리학이거든. 물리학.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물리가 철학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철학자가 과학자였고 의사였고 성직자였고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사람을 나서 주신 걸 생각하면 의사도 되셨고 종교의 지도자였고 철학자였고 여러분 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게 학문이 덜 발달돼가지고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게 철학 쪽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화가 된 거예요. 돼가지고 넘어와서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물리학이 뉴턴 물리학이 약 뉴턴이 17세기 그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년, 300년 여기 1900년 때에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200년 정도 이 고전 물리학이 지배를 했습니다. 과학계를. 근데 이 부분이 양자 물리학이 1900년에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1972년에 완전히 정립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자 물리학하고 뉴턴 물리학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는 다음 페이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한의학하고 양의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이런 뭐 과학이 다르다 하는 거 다 떠나가지고 한의학에서는 양의사들이 미신이라 그럴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일단은 그 인체에 그 치유나 진단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양약에 없는 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약에 없는 심, 마음을 아주 중요시 했어요. 마음을. 마음을 중요시 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아주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한 대로 보면, 한의학에서 병인을 보면, 내인하고 외인이 있는데, 내인이 뭐예요? 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7가지 감정이 장부의 병을 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자의학에 넘어와가지고 보면, 그, 심성의학에 대해가지고 아주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권 선생 심성의학 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심성의학 이야기하면 지금 가장 뭐 여기저기서 뭐 손뼉치고 하는 그런 웃음 치유도 일종의 심성의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심성의학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최첨단으로 양자 물리학자들이 중요시하고 그게 의학으로서 그런 아주 중요하게 그 치유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 우리 조상들은 2000년, 3000년 전부터 그걸 알고 계셨다 이거죠.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의학은 양의학에서는 만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인정 안 하던 게 지금 와가지고는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 하는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죠. 스트레스 하는 게 감정 이야기. 이 감정이 내장의 병을 일으킨다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증명이 되죠. 예를 들면 뭐 감정이 성이 났다, 화가 났다. 왜 병을 일으키려나? 성을 내면 한의학에서는 간의 병하고 연관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게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선 감정이 자극이 되어지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되어집니까? 뭐가? 뇌분비계가 연관이. 뇌분비계.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죠? 이 호르몬이 이게 뇌분비계다. 뇌분비계가 뭐를 작용해요? 부정하고 두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는데 요거는 약간의 양쪽에 속하고 이거는 약간의 음쪽에 속한다. 자, 양의적으로 어떤 몸에 주는 어떤 그 자극이 뇌분비계를 조정해서 뇌분비 분비를 여러 스트레스가 걸리면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시켜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려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도 빨리 뛰고 하는 이런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요 계통입니다. 근데 그게 자율신경 조절을 우리가 굳이 갖다 붙여가지고 한의학하고 연결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음량 조절합니다. 음량의 조절로 질병을 치유하고 그게 음량이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난다. 그 조상들이 여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양자의학은 한의학의 이론하고 아주 깊게 제가 설명이 아니고 양자물리학을 연구했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일 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을 아주 깊게 들어가면 동양의 철학사상하고 통한다고 그랬어요. 동양의 철학사상.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태국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보면 넌센스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연구한 사람들. 그래서 그 한의학하고 그 양자의학하고 이 관계가 아주 깊은 이유는 뭐냐? 물리학이 새로운 게 아니고 우주에 옛날부터 있었던 일들을 발견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양자물리학이나 뉴턴 물리학의 그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인체하고 생물학하고 갖다 붙여보면 사람을 그 인체를 갖다 해부하고 그 조직이나 그 기관의 작용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에 세포 중심으로 했던 것을 세포보다 더 낮은 전자 중심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라는 것은 물질이 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현대의학이 하던 것을 양자의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수준, 여기서는 전자수준. 전자라는 것은 전기에 마이너스 부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핵이 있고 핵 주위를 도는 전자예요. 그죠? 그럼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자가 흐르는 것을 전자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자가 흐르는 거는 전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 일단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는 뭐가 생성이 돼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전기장하고 직각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전류주기로. 그렇다 그런다면 인체 안에 우리 사람의 몸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분자, 분자가 원자, 원자를 나눠보면 전자가 있다. 우리 몸 속에. 따라서 우리 몸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전자기장을 꼭 같다고 이야기는 제가 단언을 하지 못하지만은 한의학하고 갖다 붙이면 전기, 기의 개념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해가면서 왜 그런가 하는 게 양자의학이 대강 무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 준비하는 사이에 일단 대강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향 지금 일단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일단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라는 게 이 기가 우리가 현대 그 물리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자기 하는 이 기하고 꼭 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누구도 같다 하고 이야기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자료상. 그러나 이게 상통하게끔 돼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기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기가 있고 혈도 있고 나머지 것들 양양에 있는 게 다 있는데 양양에서는 경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경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락이 없기 때문에 경락을 흐르는 물질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양양에서는 신경도 있고 피도 있고 다른 그런 그 간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내분들 호르몬도 다 있지만은 경락을 인정해요. 그러나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은 산 사람한테는 존재를 하지만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양의학에서 하는 해부적으로 양의학에서 하는 해부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해부가 아니고 사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죽은 데에서 발견하라고 하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앓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몸속에 전자가 흐른다 이거죠. 이게 기니까 이 기를 우리가 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속에서는 경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경락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을 증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과학적으로 기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미신이 아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사상의학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한번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한번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다른 음식을 갖다가 제대로 잘 먹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것을 먹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걸렸다. 스트레스가 걸렸다. 무슨 얘기냐면 체질 분석을 했어요. 여기 혹시 사상체질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이승영 하더니 사상체질 연구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체질에 대해서 연구 전에 하고 계세요. 하긴 하는데 화장실을 예. 전문적으로 하여튼 만약에 좀 다른 의견이 있거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떤 학자들 이야기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걸리게 한다 그런다면 병을 일으키는 건데 병이 안 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체질을 연구하고 체질에 맞춰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만약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몸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주가 아드레날린인데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면역하고 관계를 지으면 백혈구에 가리구가 증가합니다. 백혈구에서 가리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선생 백혈구에 가리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잡아먹는 거. 가리구가 우리가
가립이라는 게 뭐예요? 조그마한 일을 알갱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 양봉일 때 가립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매매를 그런 가립.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백혈구 철판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왜 들어있느냐? 백혈구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메바 운동. 아메바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대척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몸을 아메바는 지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만약에 여기 적이 있다. 이걸 잡으려고 그러면 변형을 시켜서 둘러싸서 몸 안에 이렇게 가둬왔어요. 둘러싸가지고 위조개를 가짜 발견해가 잡는다고 하는데 그럼 요 안에 적을 잡아놔놓고 그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못하고 뭐 안에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죽이기 위한 무기가 이 관역 안에 들었어요. 뭐가 들었습니까? 활성산소. 잡아놓고 활성산소를 가지고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활성산소가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가립구에 리셉터, 수용성, 리셉터에 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립구 숫자가 활성을 띄어가지고 늘어납니다. 자, 이걸 한번 좀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가립구가 늘어나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박테리아 같은 덩치가 큰 것들, 목회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박테리아가 하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숫자가 필요 없이 많다 그런다면 한 목에 여러 개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무슨 38선에 국회군이 왔는데 한 놈 넘어왔다. 그럼 우리 군대 한 두 사람이면 충분히 박세를 열심히 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10명이서 그냥 다 공격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가립구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라고 그랬어요. 그럼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활성산소는 적정량일 때는 지금 여기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쓰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활성산소가 뭐라고 해요? 그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립구가 활성산소를 내서 활성산소 양이 많아져가지고 정상세포까지 손상을 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킨다. 이론이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태양인이라고 그러더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은 먹고 오케이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 뭐 저도 오늘 오면서 그냥 기차관에서 빵 몇 쪽 먹고 가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음식을 사서 드셔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가족끼리 먹더라도 뭐 여자분들은 남편 취향에 맞춰야 될 경우도 있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 자기 체질하고 꼭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태양이는 이렇다 그러던데 하고 들었는데 식탁에 앉을 때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나?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런 결과를 해가지고 병원에 만드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또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상 체질 자체가 아직까지 객관성을 띠고, 예를 들면 객관성이라는 게 한의사 어떤 이분이 검진해준, 진단해준 체질하고 또 다른 B라는 사람이 해준 거하고 C라는 사람이 한 거하고 이게 똑같이 같은 체질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받은 거 다르고 여기서 받은 거 다르고 여기서 받은 거 다르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객관성이 없다. 객관성이 없는 것을 그거를 믿고 그대로 따라갈 거나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에 걸려가지고 병이 걸릴 원인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를 우리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왜 객관성이 없게 되느냐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사상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나 맹자가 주장한 학문 세계를 시험 유학사상이 바탕이에요. 그럼 유학사상하고 자연철학사상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유교가 너무 학문에 치우친다 그래가지고 이정화 선생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무렵, 지금부터 약 100 몇십 년 전 그 무렵에는 우리나라에 실용주의 유학이 생겨가지고 그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실용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배까지 당했죠? 그런 학문 체계가 우리나라에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정화 선생은 실용 유학이 아니고 공자, 맹자의 그런 그 오리지널 그 유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 사상을 유학 철학 사상을 만들어 놓은 책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격치고입니다. 격치고. 약 돌아가시기 한 15년 정도 전부터 약 13년간 격치고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을 지으면서 다 집필하고 난 뒤에 나머지 돌아가시기 2년 동안에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동의수세보원이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사상 체질의 기본이 된 책이에요. 근데 저 위에 격치고라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면 명자 공자께서 쓰시던 사서오경의 대학이라는 책의 치고편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편의 중심이 뭐냐? 사람을 구분하는 데에 사람의 심성을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 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분류를 한 것이 사상의학의 기본이 되는데 여러분 체질검사하러 가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내가 만약에 병생하고 이렇게 갔다 병생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 어떻게 만나서 체질 분석을 해주겠는데? 첫째는 이제 양심이라고 그러죠. 딱 이래서 평소에 이렇게 계속해서 관찰을 했지 않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문지로 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한의사분들이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설문지로 쓰는 거는 내가 그 설문지를 쓰면서 나한테 유리하게 쓸 가능성이 많아요. 객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사상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음식을 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것은 자료가 불분명해요. 이재화 선생이 동의수세공원에 해놔놓은 것은 약물에 대해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약물도 300여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이내에서만 쓰라고 되어 있지 음식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근데 이 음식에 대한 거를 조사를 지금 한의사분들이 쓰는 게 어떻게 쓰고 계시느냐 하면 뭐를 합니까? 오린 테스트.
오링 테스트. 그리고 오링 테스트는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링 테스트는 일본계 미국 의사 오무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자기 신경을 가지고 체크해내는 거예요. 신경을. 근데 시간이 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오링 테스트 법 자체는 진단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카페에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무라 책을 내가 앞부분에 번역했던 걸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오링 테스트는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진단에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쓴 것을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음식 구분을 한 게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보이고 했는 게 이명복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서울대 의대의 양의사예요. 내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내과 의사면서 자기 위험을 못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우연하게 한의사의 체질 분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했더니 나았다. 자기 책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다. 해가지고 오링 테스트로 가지고 체질 구분을 했어요. 체질 구분. 오링 테스트를 가지고 체질 구분을 하니까 이게 양의사가 했습니다. 양의사가 사서오경을 한 번 읽은 분도 아닙니다. 벽치고가 뭔지도 모릅니다. 대학의 치고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체질을 이렇게 사자체질 구분하면 된다 하고 떠드는데 한의사들이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도 반발을 안 했어요. 이건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의학의 학문을 하나의 설로 우리 지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저는 그 USB에다가 여러분 보시다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상 체질을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자료가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 처가 어디 가가지고 본인 태양인이라고 부엌에도 붙여놔놓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음식 가려 먹느라고 저는 제가 보니까 태양인이 안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태양인이라고 식사할 때마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가만 보니까 뭐 그러다가 병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상의학 조사를 했습니다. 사상의학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이 한의사분들이 쓰라는 책이 지금 나온 게 제가 보는 것만 13권 정도 제가 그렇게 뽑혔어요. 그 중에 4분 선생한테 저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체질 검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관심 있으신 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바탕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길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 뭔가에 대해가지고 조 선생님께 한번 좀 자세히 좀 발표해달라고 그랬는데 기가 그 다음에 그거 하시면서 세포생물학하고 이렇게 세포하고 양의학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 본인이 하시면서 한번 비교를 하십시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그 한의학적인 그런 그게 무조건 미신이다. 현재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먼저 가고 싶은 곳이 병원부터 가실 거다. 네. 그 가면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병원도 뭐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첨단 장비들도 다 들었고, 거기 먼저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인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한의사님이 하는 그 한의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 한 분인데, 전문 치료
전문가를 보면 부인과, 내과, 무슨과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있어요. 양이병원에 가면 부인과도 무슨 뭐 이렇게 내과도 몇 가지씩 나눠놨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전체로 보느냐 부분을 보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거는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 관계없이 한다. 따라서 여기에 안이 생겼다. 잘라내고 나머지 때는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여기에 초점이에요. 이게 유기체예요. 이게 기계 부품이 아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가지고 넘기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 뭐지? 이 마우스로. 여기 이번에 보면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도입했다. 그래갖고 현대의학은 육체적 구조에 대한 질병, 원인, 진단, 치료를 한다. 현대의학은 유물론적이다. 인체를 물질과 같이 보며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체를 물리 법칙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현대의학은 3차원적이다. 소변, 혈액과 같이 성분을 분석할 수 있거나 방사선, 전류 측정, 자기 측정 등의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것을 다루는 의학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이 불가한 정서, 정신, 마음, 영혼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의학은 기계주의적이며 인체를 독립된 부분으로 구성된 기계로 생각한다. 병이나 장기는 고장난 부품처럼 보고 고장난 부분만 집중적으로 치료한다. 질병은 기계의 고장의 결과며 의사는 수리하는 역할로 생각한다. 현대의학은 한원주의적이다. 인체를 기계로 생각하여 최소의 구성요소로 한원하면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 한원주의의 각 육체를 장기, 조직, 세포, 유전자 순으로 계속 분석 연구를 해왔다. 유전자 치료가 현대의학의 최첨단의 치료로 되어 있다. 현대의학은 국소주의적이다. 인체는 한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각 구성 요소는 전체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 국소적인 병변은 잘 치료되지만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현대의학은 의사중심적이다.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양자의학이 뭔가 하는 게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주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쓸이 없어요. 불편하게 잘 안 보여요. 조명을 끌까요? 여기 양자의학은 양자물리학 개념을 의학에 도입했다고 그랬는데 양자물리학하고 아까 그 뉴턴 물리학하고 그 개념 차이를 가장 큰 차이점이 뉴턴 물리학에서는 3차원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3차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돌아가려나? 안 돌아가요. 그 아까 현대의학 이야기하면서는 3차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3차원하고 4차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 한번 따져보자고.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양자의학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삼차원에다 뭘 어떻게 4차원이 됩니까? 시간.
여기다가 시간하고 공간 개념을 갖다 넣으면 이게 4차원. 그래서 3차원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입체를 생각해 보면 이게 3차원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뒤에 보입니까? 보여요. 괜찮습니까? 예, 보여요. 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간, 지금부터 예를 들면 작년을 우리가 한참을 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 선생하고 이 선생하고 지금 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3차원이에요. 4차원으로 보면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제 손이 지금 두 개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저는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요 사이에 연결해주는 양전자, 음전자가 우주에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4차원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우리 몸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아까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가 될 수 있고 양자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정상이라는 이 부분은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뭔지 하는 거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양자정보장이라는 게 육체에 대한 게 육체의 양자정보장. 아니 육체를 우리 쪼개가지고 기관을 나눠가지고 여기에 폐라고 예를 들면 폐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폐가 가지고 있는 폐의 정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폐를 갖다 다시 나눠가지고 폐 조직을 보면 조직에 대한 정보장이 별도로 있고 조직이 내려가면 세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보이지 않는 정보장애라고 그랬는데 이게 파동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입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를 들면 요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요 탁자도 탁자의 눈에 보이는 무슨 부분? 입자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부분이 있는데 파동 부분이 왜 보이지 않느냐? 물도 보이죠. 이거는 보이는데 왜 이거는 안 보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유 선생님께서 파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요 파동이 미세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현대의학에서 계속해서 의학자들이 다 부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 몸에 기가 있다, 몸에서 어떤 이런 정보장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를 찍게 하면서 이게 이분 이름이 필리제라는 분이 러시아의 전기기술자였어요. 전기기술자가 일을 하다가 자기 몸에 고압선이 돼 있어요. 그게 몸에 있는 부분에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난 거예요. 몸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사진을 찍혀요. 그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라이트 필름에다가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놓고 몸에 이렇게 딱딱하고 뭘 15,000볼트를 쫙 흘려주고 손을 떼면 여기 손에서 손가락마다 이렇게 사진이 찍혀나오고 혹시 보시는 게 돼요? 뭐 아무 데도 요게 이제
감강지고 내 몸에 전류를 보합 전류를 하고 흘려 순간적으로 흘리니까 몸에 있던 기가 감각이 이제 복사돼 가지고 여기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내니까 그때서 눈에 보이니까 사람의 몸에 뭔가가 있구나. 그게 양자물리 학자들은 파동 부분이라고 그러고 한의학자들은 그게 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바둑판이 45cm, 45cm 돼요. 45cm 정도.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바둑을 뜰 때에 그 정도 사이에는 서로의 기가 상대방한테 크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중보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음에 넘어가면 설명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에 전신을 볼 거냐, 부분을 볼 거냐, 그런 문제에서 이런 정보장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져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입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동이다. 그게 기분을 좌우하는, 기분하는 그런 기분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쳐다보고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파동 부분이다. 기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하고 거기다가 이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네요. 팔이 두 개로 보일 수 있고 손이 두 개로 보일 수 있고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음 설명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양자역이 시 공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부분이 몸을 떠나서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면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인가요? 타임머신. 점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당신의 조상 무덤이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조상하고 점쟁이가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안 봤기 때문에 거짓말로 생각하고 믿지를 않는다. 미국에 있는 심령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유명하다는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영가들하고 이렇게 잘 한다는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무 정보를 안 주고 영매들이 이 조상이 과거에 뭐 했느냐 하는 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실험을 한 거예요. 거의 맞췄다 이거죠. 당신네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언제 무슨 일을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를 갖다가 쭉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타고 갈 수 있다 그런다면 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간을 떠나 있다는 게 뭐 요새 전화로 가지고 치료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그게 공간을 떠나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 예는 또 과학자들이 연구해놓은 예로 하나 더 들어봐드리면 환자가 요 입원실에 있고 또 다른 전혀 환자가 모르는 곳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그 환자가 좀 잘 낫게 해달라고 꼭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환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지도 몰라요.
해주는 그런 기도를 빌려서 빨리 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룹.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하는 그룹. 어느 쪽이 병이 빨리 낫는다 하는 것들 비교를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해놓은 논문이 훨씬 공간 떨어져서 자기한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도 와서 이분이 이쪽 쪽이 훨씬 빨리 병이 낫더라. 그게 뭐냐? 그런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은 유물론과 유심론을 합치는, 여기는 심신을 아주 중요시하는 거, 특히 몸보다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왜 마음을 가지고 치유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아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무기가 의사들이 쓰지 않는 무기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마음을 가지고 치료만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치유 효과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고 오랫동안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좀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된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간단히 예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 지금 배고픕니다. 그죠? 배고픕니다. 눈을 한 감고 차 타고 댁에 가셨어요. 배고파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뭐 맛있는 벽걸이를 내가지고 찍어서 입에 침이 생겼습니다. 생겼습니까? 네. 생긴 사람도 있고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믿는 사람은 생겼을 테고 왜 생기느냐 하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어디로? 대뇌로 가서, 대뇌에서 뇌하수체에 가서 호르몬을 지시해가지고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나오게 했습니다. 생각이. 우리 몸에 음식을 생각해서 위액이 나오는, 생각을 해서 나오는 위액을 먹어서 위에 들어가서 나오는 위액, 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위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생각만 해도. 직접 씹어서 드셔가지고 위에 들어가도 위액이 나와요. 그런 그 반응들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기체 전체로 봐야 되는 거, 부분적으로 안 보고 인체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통합이야 양자역은 환자 중심. 요 환자 중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환자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더라도 파동을 가지고 진단하고 파동을 가지고 치유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의사의 도움이면 의사에는 글자 그대로 도움이에요. 도움. 그러면 환자가 중심이 돼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도 무엇 때문에 치유가 됩니까? 우리 몸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도 실제로 왜 치유가 돼요? 수술을 하셨어요. 아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물어집니까? 병원에 주사 맞고 약 먹고 아물어지는 건가요? 아니지. 뭐 때문에 아물어집니까? 김 선생님 대답 안 하세요? 자연 치유력. 내 몸이 나를 낫게 하는 거예요. 내 몸 때문에 환자가 중심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는 환자가 자기 몸을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면 스스로 낫게 되어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임 선생한테 제가 설명한 휴식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될 때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를 도울 거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 나머지 시간을 환자 스스로 운동도 하고 심리요법인 명상도 시키고 또 뭐 반신욕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화를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9시 20분인데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 선생님 발표 좀 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시험은 뭐 문제는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원우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은 선수 그 학생 좋은 학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진 선생님 오셨고 이수아 선생님 오셨고 이일루 선생님 오셨고 이여진 선생님 오셨고 금병환 선생님 김경민 선생님 안 오셨어요. 김경민 씨 오셨어요? 참. 남자분.